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연말 미국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네, 소위 이제 연말 랠리들을 다우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치를 이제 뚫었어요. 연고치를 뚫을 정도로 좋고요. 흐름들이 좋은데요. 글로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 연초 증시 낙관론들 실체를 분석하고요. 전략 세웁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소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흐름은 견조하게 잘 가더라고요. 산타랠리 1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내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해결돼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의 흐름을 중요한데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전환하는 지금 중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질수록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탐화주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 두 번째 영업일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는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12월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1월 효과, 이뿐만 아니라 8월 달부터 10월 달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3개월 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업 실적도 앞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중반쯤 해가지고 아무래도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뭐 경제적으로 금리의 이제 인하 시점,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는 내년에 경기 사실은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는데요. 경제적인 거 말고 사실 중요한 게 미국 대선 아닙니까? 대선 관련해서는 제가 그 앞서 자료에서는 대선 있는 해 주가 관련해서 있었는데 못 찾겠네요. 그 대선 할 때 보면 미국 주가가 통상 그 해나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해에 유난히 주가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네. 특히 1947년 이후에 미 대선이 치러지는 해를 이렇게 보면은 네. 현재 S&P나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80% 정도 주가가 좀 상승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있는 80%는 주가가 80% 올랐다는 게 아니라 아니. 확률적으로 예,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가의 그 상승 흐름을 보면은 네. 아무래도 전체 연간 상승률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연간 흐름이 3% 중반 정도 투자 수익을 줬다 그러면 2% 중반 정도의 투자 수익이 일어나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그 당해 연도에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이 뚜렷해야지만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를 굳힐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우호적인 발언들이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주가가 꺾였을 때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반 이후에는 대선과 관련된 정책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탐화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 기대감도 있고 정책도 나오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다만 네, 유력 주자가 트럼프다. 이게 이제 노이즈가 많아서 소위 트럼프 2.0, 트럼프 시즌 2, 뭐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준비 한편에서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후에 그런 얘기도 좀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내년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서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제일 많은 거고, 전기차나 2차 전지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할 겁니다. 네. 네, 뭐 현재 우리나라 산업 생산 흐름을 보면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네.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만 반도체 부분만 지금 유난히 V자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재고 조정이 거의 끝 무렵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요.
또 신규 스마트폰 판매뿐만 아니라 2000년에 구입했던 PC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성 AI와 관련된 투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내지 3개월 뒤에 흐름을 보면은 뭐 신규 수주라든지 재고 밸런스와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다른 산업보다도 뚜렷하게 모멘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의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전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서는 생산을 좀 줄이지 않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0, 그리고 일본은 93 정도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흐름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뭐 HBM, AI의 이제 기대된 효과가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 기업만 그렇습니까? 뭐 대만의 TSMC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일본도 최근에 반도체를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내년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듯이 세계 전자와 관련된 수요들이 대만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 부품과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대만의 수출 수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ICT 제품을 비롯해서 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TSMC와 홍하이의 그 분기별 매출이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5.7%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홍하이 정밀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10월 달 매출액이 9월 달하고 비교해서 무려 15%포인트나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그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EPS를 봤을 경우에 EPS가 202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24년이나 2025년에 다시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투자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이제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은 많이 이제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가 앞서 이제 질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근데 어쨌든 전기차는 내년에도 환경 자체가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록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회색 코뿔소 출현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고체 투자와 관련해서 내년에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10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들이 중국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운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AI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질문은 자율주행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의 성장성이나 이런 또 기대감들이 오락가락하겠지만 확실하게 또 성장하는 쪽은 자율주행 쪽이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쪽을 중국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율주행하면 아무래도 뭐 미국의 테슬라라든지요, 옛날엔 구글, 웨이모, 미국 기업들 중심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 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 뭐 얼마나 그 뭐 가격이든 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전망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격이 그 5천만 원 전후까지 낮출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간 택배뿐만 아니라 항만용 그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도로 청소차 지게차뿐만 아니라 현재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무인 커피 그리고 무인 주스와 관련된 음료차들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중국에선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25년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시장 규모가 무려 200조 원 정도까지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량 탑재 그 센서뿐만 아니라 뭐 컨트롤러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융합돼서 사람과 차와 도로가 서로가 정보 교환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보다 쾌적하고 에너지 절약 지향적인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교통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시티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이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우디 신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뭐 중국이 좀 앞서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중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죠? 지금 2차 전지도 뭐 자기 내수를 또 먹고 사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이제 관심이 많군요.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움직임을 좀 이어갈 텐데요. 그 말씀하기 전에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뭐 정부 주도의 사업성, 예비 타당성 면제한다고 해서 주가 어제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이군요. 어제 워낙 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수화학 또한 5%고요. 이수 스페셜티도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전고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고체는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중국도 전고체 쪽에 관심이 많다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전부 국산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그 전지 회사들과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서 워낙 많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 부동산 경기 하락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한두 개의 기업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전고체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현재 주력을 쓰고 있는 저가형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급속 충전은 가능하지만 외부 충격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 대씩 생산하다 보니까 폐배터리의 그 자원을 회수하는 기술도 없기 때문에 현재 환경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 2배 이상 높은 전고체와 관련된 투자들이 일어나는데 BYD뿐만 아니라 CATL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내년도 중국의 투자 붐이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FP 배터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것도 상용화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고체에도 관심이 있고 뭐 그 경쟁에서 뒤처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오늘 전고체 얘기했는데 전고체 개발과 상용화를 둘러싼 한중일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현재 전고체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허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경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7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2028년,
우리나라도 2027년에는 상용화와 관련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그 시설을 갖추고 2028년도에 상용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상용화된 전고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급 SUV에 탑재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벤츠나 BMW, 아우디의 전고체 배터리 공급과 관련해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초기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생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비용이나 효율 측면에서 중국이 대량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상용화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허들인 충전과 관련해서는 전해질이 좀 깨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 들어갔는데 중국은 현재 물리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깨지지 않는 전고체와 관련된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전고체와 관련된 전해질의 내구성이라든지 내수성, 이온 전도성, 유연성 부분에서는 서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까지 못 미쳤다는 점에서 2027년 이후에 현재 전고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양분하는 시대, 거기에서 틈새 저가 제품을 중국이 출시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오실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은행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주가 떨어지고 홍콩 같은 경우는 또 주가 급락하면서 ELS 투자한 분들도 어렵고 그런데요. 나중에 오실 때 그런 문제들도 좀 추후에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